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울증, 그러니까 일명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블루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양이죠. 네. 그 코로나19가 지금 수개월째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감, 고립감,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충청북도 안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심리 상담 건수가 1만 건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매우 많은 건수고요. 지역별로 따지면은 청주시가 가장 많은데요. 4,600여 건이고요. 충주시가 1,600건 정도, 제천시가 200건이 좀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코로나 블루, 그러니까 우울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서 또 다른 피해 사례로 번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코로나 앵그리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코로나 앵그리로 번져가는 것이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되는 모양이어서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좀 손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많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앵그리가 왜 생겼냐라는 그 원인부터 좀 지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원인은 그동안 방역을 잘 해와가지고 이제 잠잠하다 싶었는데 8월 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2차 대유행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또 안타깝게도 서울 광화문 소재 집회 그리고 특정 몇몇 교회를 통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다시 재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부 개인과 단체들의 어떤 일탈로 인해서 왜 내가 피해를 봐야 되냐, 왜 내가 휴업을 해야 되고 왜 내가 내 사회활동에 왜 제약을 받아야 되냐, 거기에 대한 불만이 나온 거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크고 작은 어떤 사소한 다툼들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충북에서도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지난달 7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진천군에서 한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승객이 운전석에 앉아있던 택시기사의 머리를 폭행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었고요. 그리고 지난달 역시 4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와 관련된 거는 사실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버스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버스 기사 폭행했던. 그 버스 정류장이 아니라 일단 탑승한 승객이 마스크를 벗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사가 마스크 좀 착용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권고를 하자 이 승객이 버스 안에서 약 30분 정도 난동을 부려서 결국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에 충청북도 내에서 대중교통 안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발생된 어떤 그 폭력 등 그 건수는요. 폭행 상해 건이 한 4건, 업무방해가 1건, 모욕, 재물손괴가 1건 등 총 6건인데요. 이 중 5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현재 송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잘 다독거려지고 안정화되어야 돼도 모자랄 판인데 자꾸 이렇게 사회적 문제로 거듭 확산되는 모양이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코로나19에 관련된 우울증은 일반 성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면 수업 못하는 우리 학생들 쪽도 굉장히 심각한 모양이던데요. 학생들 우울증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학생들이 어떤 학습 진로에 대한 불안, 이거는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 특히 고등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두고 있으니까 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인관계 어려움, 그리고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족, 특히 이 부분은 이제 초등학생들이 좀 심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 등 심리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교육청에서 일단 등교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지금 온라인 수업, 원격 수업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동영상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고 동영상 중에 상당 부분의 콘텐츠가 유튜브와 연결되는 콘텐츠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유튜브에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니까 물론 그 교육청에서 제공해준 콘텐츠 자체는 양질의 뭐 교육적인 자료입니다. 근데 그 콘텐츠가 끝나고 난 이후에 관련 영상으로 이게 올라오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새길로 빠질 수 있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창구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표현이 맞는데요. 새길로 빠지는 동영상들이 있는데 그걸 아이들이 호기심에 클릭을 하다 보면 들어가 보게 되죠. 일단은 재미있는 영상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온라인 학습기 타임이 딱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잔존감이 남잖아요. 계속 나 더 보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스마트폰이나 동영상에 대한 어떤 중독, 의존도가 매우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가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그 와중에 아이들이 우울감을 느끼는 부분들도 일정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제 초등학생 자녀들 학부모 입장에서 그러시죠. 이게 중학생이나 특히 고등학생 정도는 우울감이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울감은 이게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하지 않는다면은 얘가 우울한지 안 한지는 사실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투정을 부리는 것 그렇죠. 정도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투정을 부리네. 얘가 약간 좀 지루해하네. 그렇죠. 이거를 우울해한다라는 것까지 인지는 못할 수도 있으니까 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세밀하게 잘 살펴보시고 또 부모님들도 이거 저도 해당됩니다만 부모님들도 집에서만큼은 스마트폰 사용을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니까 서로가 지치는 느낌이어서 걱정이 많이 맞습니다. 됩니다. 아마 이런 측면 때문에 심리 방역 이런 얘기를 자꾸 꺼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심리 방역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이 있는지. 네, 대표적으로 충청북도에서는요. 그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다음에 14개 시군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두고 있는데요. 예. 이 센터에서는 24시간 한라인을 가동시켜서요. 그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심리 지원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제공하는지도 말씀해 주신 김에 네. 소개해 주십시오. 일단은요. 그 감염에 취약하고 이로 인해서 어떤 방금 말씀드린 정신적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요. 네. 화분을 제공하는데 어떤 그 바질 이게 허브에 해당하는 건데요. 화분. 예. 바질 화분을 제공한다든가 그 라벤더 아로마 캔들을 제공한다든가 그 마스크 등 방역 키트를 제공하면서 심리적인 그 사례 관리를 그 어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집에서 일거리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향이나 이런 것들도 맡아서 마음이 좀 느슨해질 수 있게끔 학생들의 심리 방역을 해주는 어떤 기관이나 센터 이런 것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에요. 예. 그 에듀 힐링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심리 상담 치유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근데 현재도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문자 상담이나 전화 상담 그리고 담임 교사 이 문자 상담에 전화 상담을 통해서 상담이 가능하고요. 예. 이 프로그램 외에도 담임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 학습방을 개설을 해서 담임 교사, 그다음에 학생,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서로 관계를 좀 강화하거나 좀 아이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실시간으로 또는 신속하게 교사와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열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변호사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이런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이 교육이 필요한지, 이 상담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체크도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집 안에서 아이들 조금만 더 힘들고 어렵고 지쳐갑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아이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른도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도 그런 것 같은데 심리 상담을 좀 꺼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혹시라도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떨쳐버릴 수 있거나 좀 다독거릴 수 있는 뭐 그런 방법들이 있으면 이 시간 좀 풀어주십시오. 제가 의료 전문가는 아닌데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의 어떤 리듬이 좀 깨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왜 깨졌나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규칙적인 생활이 좀 무너진 면도 있고 그리고 건강 관리,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헬스를 하고 있는데 헬스를 이제 가기가 헬스장 가는 것도 이제 감염의 우려도 있지만 괜히 가는 게 이거 정부의 방역 지침에 내가 어긋나게 행동하는 건 아닌가라는 또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어서 잘 안 가게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몇 번 가지도 않은 것마저도 안 가다 보니까 리듬이 또 깨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남는 시간을 집에서 아이들과 보내는데 아까 제가 얼핏 잠깐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현재 정부의 어떤 방역 지침이라든지 주요 기사들을 보다가 자꾸 저 역시도 이게 샛길로 빠지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자꾸 번지죠. 예. 예. 그러면 예. 잠깐 기사 검색을 한다라는 것이 1시간이 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게 자녀들한테 이게 너희들 스마트폰 중독되면 안 돼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를 좀 되돌아봤거든요. 일단은 예. 규칙적인 생활부터 먼저 다시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부모가 먼저 실천하자. 그렇죠. 규칙적인 생활을. 그리고 예. 특히 나이 어린 자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게 중독이 되는지 아닌지를 사실 모르거든요. 모르죠. 그러니까 균형 감각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 부모 입장에서 좀 대화를 너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뭘 하고 싶어? 이렇게 집에만 가까 있으니까 좀 갑갑할 텐데 원하는 게 뭔지 때로는 그 원하는 거를 좀 어떤 한계를 두지 말고 내가 일단 받아줘 볼 테니까 한번 얘기를 해봐 라고 해서 그 가운데서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접점을 찾아가지고 좀 이해하는 시간, 어떻게 보면 자녀와 평생 이렇게 오래 같은 공간에서 오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시간으로 좀 이렇게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쳐가는 분들 정말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고 하라는 것 좀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질병은 우리 생활과 좀 멀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도움 말씀 함께 나눠주신 박재성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9월 9일 수요일 전해드린 뉴스박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